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시장 좀 많이 밀린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약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4월 27일, 28일에 진행이 될 FOMC의 회의를 앞두고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조금은 뭐랄까요, 조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좀 혼조세가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미국 FOMC라든지 어쨌든 미국발 이슈 혹은 실적 발표 등에 많이 좀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올 만한 것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파월 의장이 최근에 워낙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슈퍼 파월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여러가지 비두기적 발언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어쨌든 잠깐의 흔들림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 시장도 역시 무조건적인 플러스는 아니고요, 마이너스인 국가와 플러스인 국가가 적절히 좀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 지수는 이제 곧 개장될 미국 시장이 약 30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현재 플러스, S&P 500 선물도 플러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실시간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집단 감염 때문에 현재 616명으로 현재 시각 기준으로 많이 좀 늘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도 좀 있었었고요, 뭐 여러가지 집회에서도 좀 있었던 그런 많은 전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확진자 수가 꾸준히 뭐 나오기도 하고 어떤 특정 집단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분들이 감염이 좀 적더라도 그래도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확진자 수의 뭐 급격한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저는 쉽게 일어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한동안은 이런 추세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체크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그렇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만 오늘 시즌이 좀 많이 밀렸어요. 음봉을 좀 맞았고 물론 거래량은 많이 실리지 않은 아주 신뢰도가 높은 음봉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5.27%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요, 시가총액 한번 상위주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코스닥의 상위주를 좀 보신다면 SK머티리얼즈, 제넥신, TCK 그리고 휴젤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락인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뭐 아주 많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이 오늘의 시장의 흐름이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이 오늘 0.88% 하락을 한 것처럼 거래가 좀 실리면서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이 대부분 오늘 빠졌다 해서 시즌이 물론 조금 더 빠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거래소도 보면 물론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포스코까지 어느 정도 수준의 회사들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든지 기타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한 반 정도 이상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시즌이 속해 있는 코스닥도 오늘 뭐 매동을 보면요, 개인은 순매수했지만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코스피도 보면 오늘 개인이 순매수만 하고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장중에 물론 몇몇 종목들은 반짝 슈팅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상당수의 종목들이 재미없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시즌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5월 3일에 있을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저는 가장
시즌에 있어서는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대차잔고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를 오늘 보면 오늘 대차잔고도 좀 늘었어요. 시즌이 보시면 잔고 수량이 점점 좀 늘고 있습니다. 이 대차잔고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좀 선행지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그 바로미터라고 표현하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좀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이 수량이라고 할까요? 이 대차잔고를 통해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계속 좀 사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차잔고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매동을 보면 뭐 기관이 1억 정도 순매수를 했지만 사실상의 기관은 어떤 큰 매수 주체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고, 순매수만 봤을 때는요, 결론적으로는 오늘도 개인만 순매수를 하고 외인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매동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시즌의 이 소위 말하는 조정이라고 할까요? 이 눌림의 끝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당장은 일어나지 않지만 5월 3일 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이니까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주가지수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 뭐 코스피 뭐 200, 150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캔들 자체는 지금 12평선을 아직 깨지는 않았지만, 만에 하나 뭐 다양한 이슈가 시장을 좀 누르고 있지만 12평선을 뭐 아주 심하게 눌러주지 않는 수준에서, 이걸 캔들로 표현하면 조금 보기가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제가 선으로 좀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 12평선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이런 정도 수준을 간다고 치면, 얘가 12평선을 깨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 결국은 12평선 위에서 이렇게 좀 놀아주느냐, 아니면 얘가 눌려서 정말, 얘가 완전 정말 눌려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98,000원을 기준으로 놓고 윗구간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얘도 눌러버리고 22평선까지도 한번 터치하는 흐름을 가져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조금 더 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좀 조정 국면으로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좀 받게 될지 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세게 시세를 좀 줬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최근에 슈마시스가 이렇게 상당히 좀 강하게 가고 나서 현재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젠텍도 있죠. 수젠텍 같은 종목도 오늘 어쨌든 이 진단 키트 관련해서 그동안 한번 슈팅 나오고 나서 잠갔던 종목이 다시 한번 갭 뜨면서 어쨌든 양봉을 좀 말아줬고요. 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이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좀 강하게, 워낙 강하게 상승했던 유마시스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뭐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다시 또 재차 밑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는 진단 키트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차 대장주가 이미 갔으니 뭐 후발주로 좀 수익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요런 좀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뭐 코로나19의 이 자가 검진하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뭐 휴마시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좀 받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하면 뭐 시젠이라든지 PCL, 수젠텍, EDGC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어쨌든 무증을 하고 나서, 그죠? 무증을 하고 나서 이 98,000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 윗구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 추세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한번
세게 한번 22평선까지 한번 그 터치해 주면서 22평선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한번 다시 가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좀 깊은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98,000원 언저리 수준에서 가거나, 둘 중에서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다 좋은데 이 대차 잔고가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제 5월 3일에 대표적으로 좀 공매도의 타겟이 좀 될 수 있는 몇몇 종목들 중에 하나로 현재 시장 매스컴에서도 또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제가 뭐 시즌의 기사는 수시로 좀 확인을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만들기 위해서 수시로 좀 보는데요. 이 시즌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얼핏 제가 봤었거든요. 이 관련되어져 있는 기사가 공매도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대차 잔고가 좀 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좀 공매도에 대한 그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아시아경제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제가 지금 검색을 실시간으로 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인터넷이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차트로 갔다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보시면 이 뭐 유한타증권 자료입니다. 그리고 코스콤에서 올린 자료인데요. 어쨌건 최근 한 달 대차 잔고 급증 종목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 뭐 시즌이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대차 잔고 상위 종목 기준으로 시즌이 또 나와 있고, 이게 여러분들 이 대차 잔고라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요, 공매도의 어떤 선행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대차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이 시장에서 미디어에서도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상 공매도에 대한 좀 우려스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즌이 현재 1차적으로 강한 상승을 좀 한 상태고,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얼마 안 남았고, 또 뭐 휴마시스가 뭐 지금 대장으로 굉장히 세게 갔지만 기타 진단키트 관련도 더 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뭐 계속 그냥 내려달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타겟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움들이 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렇다고 하면 얘가 더 눌릴 것이냐, 저는 뭐 11선은 좀 깰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요, 중요한 건 98,000원이라는 이 기준을 두고 얼마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난주에 우리가 무증을 거래락 전에 받을 권리에서 98,000원에 어쨌든 종가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날 이제 거래락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렇게 봅니다. 그 98,000원이라는 그 금액 이상에서 얘가 계속 놀고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물려서 손해보셨던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이 무증에 있어서의 기준, 무증에 있어서 어쨌든 기준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한다는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무증을 권리락으로 받았던 그 금액보다는 시장의 종가가, 그죠? 시즌의 종가가 더 높은 곳에서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쨌든 무증 때문에 손실을 보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98,000원이라는 금액을 잘 기준으로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음봉이 거래량에 많이 실리지 않은 수준의 오늘 음봉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12평선 살짝 터치해주고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매동이 그리고 대차 잔고가 말하는 것은 향후에 이르면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죠. 본격적으로는 좀 다음 주부터 좀 변동성이 좀 강해지는 하방으로 좀 그런 흐름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 과연 이 대차 잔고가 공매도의
재개 시점과 맞물리면서 시즌을 좀 누르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시점부터 과연 순매수가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좀 방어를 좀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살펴보신다면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건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도 0.88% 좀 빠졌습니다.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신용 잔고는 5% 정도, 아직 뭐 크게 잔고가 높지는 않습니다. 뭐 7, 8% 정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난한 잔고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에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대차 잔고가 지금 좀 늘어나고 있다. 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개설 많이 좀 해주시고 계시고요. 유한타증권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일매일 챙겨보시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구독도 계속 해주시고 남겨주시는 분들이시라면 유한타증권과 현재 제휴를 맺고 계좌 개설을 좀 유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이 유한타증권 스마트 계좌 개설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계좌 개설 좀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유한타 스마트 검색하시면요, 이런 모양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 수 있게 이런 모양이 좀 있습니다. 모양의 어플리케이션 좀 뜹니다. 설치해 주셔가지고 쭉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 말미에 개설 확인해서 계좌 유치 정보 등록하기 클릭해 주시고, 제휴 컨텐츠에서 이 쩐대리 조회해서 검색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유한타증권과 쩐대리 이 TV의 제휴 컨텐츠 등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전용 HTS 화면을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5월달쯤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다른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지금 유한타증권과 협의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등록해 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무료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상당히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요 설치하시다가 뭔가 좀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댓글 뭐 그리고 좋아요, 구독까지도 많이 좀 눌러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조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아마 28일, 29일 그죠? 그 정도까지는 조금은 FOMC 때문에라도 유동성,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숨고르기 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조율하셔가지고요. 부디 이번 주 말 그리고 5월의 시장에서는 꼭 수익으로 좀 더 강하게 계좌가 좀 빨갛게 물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개설까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